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주가가 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과연 이게 매수 찬스인가?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5% 주가가 떨어졌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인데 뭐라고 했냐면 cancel Netflix.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 CEO고 스페이스X CEO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이 넷플릭스 취소하라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취소하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넷플릭스 주가가 왜 5% 떨어졌는지 알려면 해밀스티어하고 찰리 크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찰리 크크가 정치 인플루언서인데 최근에 총살 당했습니다.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제 사람이 총살 당하고 이제 죽는 거는 슬픈 일이죠. 특히 이제 보수 정치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 총리 칼 스타머가 상가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해밀스티얼이라는 분이 이거 욕설 최대한 이제 지우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을 나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극보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서 not ok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ot okay라고 답장을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추가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해밀스틸이 참고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 Dead and Paranormal Park라는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주인공이 트랜스입니다. 트랜스다 보기 때문에 특히 미국 보수들 입장에서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진보, 보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진보 보수는 뭐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Democrat, Republican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수는 기독교 성향이 되게 큽니다. 기독교 성향이 크신 분들은 대부분 무엇을 믿냐면요. 무조건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기독교 성향이거든요. 반대로 진보에서는 트랜스여도 괜찮고 동성애자도 괜찮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진보 보수 뭐 트랜스를 존중한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찰리 커크는 보수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해밀스틸은 트랜스젠더 넷플릭스 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서로 친하기 어렵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이쪽 극보수다 보니까 이 찰리 커크의 총살에 대해서 해밀시 스틸을 욕하는 거를 안 좋게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안 좋게 볼 수 있고 진보도 안 좋게 보고 특히 넷플릭스 쇼에 트랜스가 나온다는 것을 전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cancel Netflix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트랜스하고 뭐 동성애자 나오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맞고 틀리고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X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X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거를 올렸습니다. 넷플릭스 취소해라. 너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너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트랜스 내용이 숨겨져 있는 넷플릭스를 구독 취소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에 일론 머스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약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빠졌죠. 여기 최근에 특히 제 생각에는 해밀스틸이 오피셜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밀스틸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할 때 넷플릭스 주가가 빠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캔서 넷플릭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확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빠졌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좀 신이 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매수 찬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정말. 왜 그러냐면 차트로 보겠습니다. 차트는 제가 인베스터 채널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분 뉴스레터에 제가 구독도 하고 정말 많은 정보를 받고 사실 이 양반 때문에 제가 그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 이제 예측하는 거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참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주가가 1153달러 있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여기 확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초록색 선에 왔으니까 이제 더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측을 하다 보면 이제 한 1440 선에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왜 유효한지 다음 동영상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이 이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관들 투자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큰 손들이 어떻게 투자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있으면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예약을 걸어 놔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격 올라다 보니까 이제 또 팔고 또 이 가격을 더 맞춰서 또 팔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으면 당연히 이 차트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트를 그려야 돼요. 새로운 패턴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 보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차트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가격에 좀 많이 샀으니까 여기가 저항선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저항선 근처에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왜냐면 이 저항선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저항선보다 더 내려가면 사실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렇게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아무튼 그럴 가능성은 사실 되게 적고 제가 왜 적은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근데 막상 그런 전략이 있어도 사실 그거는 솔직히 매수 찬스입니다. 더 싸게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전 재산 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을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한 100만원 정도 투자하고 또 내려가면 뭐 100만원 정도 투자하고 뭐 이런 전략을 가져야지 그냥 여기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1000만원 넣으면 사실 그거는 어리석은 투자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은 제가 뭐 무조건 뭐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 이걸 참고하시라 이런 배경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이런 일이 있는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 프랑스의 큐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린 여자들을 너무 성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이 5배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어린 여자를 성적으로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2020년 때 구독 취소가 5배나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넷플릭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분기별로. 자, 이때는 이제 파월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을 때 이렇게 확 내려갔는데 아무튼 구독자 숫자가 2020년에 5배 줄어드는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하나로 구독자 수가 아무리 줄어도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회사의 실적입니다. 실적.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감정으로만 투자하고 이 회사 망할 것 같다 해가지고 팔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실적을 봐야 되고 숫자를 봐야 됩니다. 숫자. 이 감정으로 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은 조금 달라요. 한국 주식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주식은 트렌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을 별로 투자를 안 하는데 아무튼 다른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3분기 매출은 16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27조에서 633조
이렇게 벌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벌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작년보다 덜 벌었거나 아니면 예상한 것보다 덜 나왔으면 주가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저번 분기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저를 못 믿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작년 아니면 저번 분기보다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고 매출이 4조 원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넷플릭스에 최근까지 광고는 없었는데 이제 4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자, 넷플릭스의 재물을 보면 저는 무조건 보는 게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현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보거든요. 총 영업이익이 2022년에 7조였다가 이제 9조였다가 2024년 그 영업이익이 14조까지 올라간 겁니다. 와, 정말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네요. 진짜 영업이익 14조 원이면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게 연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을 24조 원에서 뭐 30조 원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삼성전자의 반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웹사이트 하나로 진짜. 예, 그래서 뭐 매출도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뭐 이왕 보는 거, 네, 44조, 47조, 그 다음에 54조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뭐 판관비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뭐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되고 그거 말고 뭐 딱히 뭐 중요한 건 없고요. 네, 분기 실적 봅시다. 분기 실적. 네, 매출 15조, 매출 15조, 14조에서 15조 올라갔고요. 매출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봅시다. 와, 진짜 많이 벌었다. 4.7조에서 5조 3천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잘 안 됐을 때, 뭐 파운드리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6조였거든요. 야, 비슷하네요. 분기로 봤을 때.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넷플릭스가. 대차대조표로 보면 이제 현금이 6조나 있고, 야, 현금 6조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자산이 한 74조 있네요. 자산이 74조인데, 대출을 많이 받는 회사들도 사실 자산이 클 수 있는데, 이게 무형 자산이 큰지 아니면 유동 자산이 큰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바로 내일 당장 팔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무형 자산은 내일 당장 팔 수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유동자산이 16조나 있고 현금이 6조나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도 4조 있고 그러니까 한 10조, 11조 이렇게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자, 이제 부채를 보겠습니다. 유동 부채가 2조밖에 안 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장기 부채인데요. 장기 부채가 좀 20조 원이 돼 있고 총 부채는 40조 정도 되는데 자산이 74조 원, 대충 80조라고 칩시다. 그러면 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내일 모레 당장 망하는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근데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도 탄탄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말씀드리자면 웬스데이도 있고 뭐 그 오징어 게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K-pop 디먼 헌터스가 엄청나게 잘 됐지 않습니까? K-pop 디먼 헌터스가 이게 시즌2도 있을 거고 여러 뭐 K-pop 애니메이션도 따로 또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발언 조금 했다고 이게 뭐 주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실적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 바로 매수 찬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전문가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픈하이머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목표 주가 가격이 1425달러다.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거든요.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165만 원이거든요. 16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25% 증가거든요. 여기서 다른 분도 이 1425달러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1425가 여긴데 딱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주식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저는 조금 들어갈 거고요. 1425달러? 이 정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나갈 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면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생각을 공유할 뿐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